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윤선아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정서 조절과 뇌 운영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사진은 여러분들 익숙하실 텐데요. 놀이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퍼카 장소입니다. 작은 공간 안에 많은 차들이 있기 때문에 곧잘 부딪히게 되죠. 저희는 안전하기 때문에 부딪힐 때 오히려 재미있어서 웃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자동차끼리 부딪히게 되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자동차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사실 저희의 일상생활도 이렇게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잘 사용해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본인도 즐겁게 결국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상적 반응과 비정상 반응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저희가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누구나 강한 정서,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신체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과도한 강한 정서, 그리고 과도한 인지, 그리고 신체 반응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서 조절과 관련해서 같은 반응이더라도 조금 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신문 기사를 옮겨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아마도 이렇게 추월을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뒷차가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서 따라가서 그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을 깨는 등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그런 분노 감정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정서를 잘 조절해서 분노 감정이더라도 조금 지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서 조절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배경 지식을 여러분께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정서라는 것은 사실은 뇌로 보자면은 뇌내피질 밑에 있는 변연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 외에는 잘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만화 영화에서는 5가지 정서를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시각화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서에 그냥 압도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서가 시각화돼서 이것이 정서이고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이 정서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강한 에너지는 사실 분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노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남한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참기만 한다면 본인의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우리가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되는 정서 중에 하나인데 사실 분노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것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용이 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되돌려 받고 싶기 때문에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해서 원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너무 과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걱정이 심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지만 사실 불안은 우리한테 불확실성, 그래서 직면한 두려움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건 슬픔인데요.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 슬퍼보지 않은 사람 없을 텐데 사실은 슬픔은 상실에서부터 오는 감정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슬픔이 없다면 이루지 못한 상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슬픔을 느끼면서 그 상실을 이제 해소하게 되는데 만약에 슬픔이 없다면 우리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계속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탈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가면 혐오감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이상의 좀 강한 그런 생각이나 사건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혐오감이 느끼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혐오에 해당하는 것이 신체에서는 메스꺼움이나 구토일 수 있는데 사실은 구토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내뱉음으로써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혐오도 마찬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행복감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앞에서부터 나온 분노나 불안이나 슬픔 같은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이 일어나는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압도당하는데 사실은 이 감정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작용되는 바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세로토닌 그리고 아세틸콜린,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 그리고 두려움 등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나 우울이나 두려움이 사실은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압도당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발생하고 또 신체에서 사라짐을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재미있는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따는 사진이잖아요. 금메달 다음은 은메달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은메달을 딴 아사다 마오와 그다음에 동메달을 딴 아마 캐나다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시면 누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예, 참 신기하게 동메달을 딴 선수는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어쨌든 메달권에 들어온 것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은메달을 딴 마사다 아오 같은 경우 동메달보다 더 높은 은메달을 땄는데 사실 얼굴은 셋 중에서 조금 제일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측해보면 메달권에 들어왔다, 동메달보다 잘했다 보다도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행복한 정서가 아니라 사실은 불행한 정서가 압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시사점은
정서가 또 우리가 정말로 발생할 만한 해서 발생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고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에서 정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사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다 필요한 기능이었다는 거. 두 번째로 정서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서는 자신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서 조절의 방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뇌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라는 책인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신 이승원 총장님과 그다음에 그 국가 연구자 1호이신 신희섭 박사님이 그러니까 뇌교육학자와 뇌과학자가 뇌와 관련해서 대담을 나눈 것을 책으로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서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글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바라보기와 조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것과 같이 우리한테는 감정이 매 순간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없앨 수 없다. 그리고 행복만 바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도를 안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파도는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볼 때 감정의 파도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으면 감정이 결국 사라지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감정을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웃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웃으면 기분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과학에서도 밝혀진 바입니다. 이 강의의 제목을 정서 조절 뇌 운영 능력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사실 제가 뇌 운영 능력 검사를 개발하는 연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뇌 운영 능력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뇌를 사용한 자기 조절 능력에 관련된 건데 크게는 신체, 정서, 인지의 그 조절 능력이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히 정서 조절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렸었고 제가 했던 연구에 의하면 이 정서 조절을 잘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 감정을 높이며 부정 감정은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정서의 조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정서의 조절은 본인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타인들과 잘 지내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을 위해서 정서를 잘 조절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능력을 함양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현상이든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게 돼서 결국은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경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킨스 박사의 의식의 밝기의 표를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깨달음으로 가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정서 조절, 뇌 운영 능력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 힌두 속담에 자신의 감정을 정복한 사람은 세계를 정복한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서를 잘 조절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정서 조절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이상으로 정서 조절 뇌 운영 능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